안녕하십니까 명탐방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 혹시 당뇨나 대사증후군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뭐 운동을 그냥 취미 삼아 하시는데 운동 선수들처럼 아니면 막 그 어마무시한 분들 있죠. 마라톤 하시고 막 울트라 러닝 뭐 이런 거 뭐 트레일 러닝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저도 조금만 체중을 더 빼면 이제 한번 산도 한번 뛰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은 거의 걷는 정도의 속도인데 뛰는 것처럼, 그러니까 약간 위로 이렇게 통통통통 움직이듯이 그런 식으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막 진짜 제대로 속도 내면서 뛰어서 한 뭐 15시간 막 16시간 이렇게 걸어야 되고 뭐 몇 박 며칠 종주를 해야 되는데 막 몇 시간 만에 주파하시는 그런 분들처럼, 어떻게 보면 슈퍼맨들처럼 그렇게 가보고 싶은 욕심은 있습니다. 욕심은 있는데,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 몽골이 침략을 했죠. 몽골이 침략을 했을 때 그 몽골 병사들에 대한 그 묘사가 있습니다. 묘사가 뭐라 그러냐면, 얘네들은 어떻게 된 게, 물론 역사에서 이렇게 얘네들은 이러진 않았죠. 이제 몽골 병사들이 이렇게 했겠지만, 편하게 얘기를 하자면 얘네들은 도대체 뭘 먹고 살길래 이렇게 뭐 이렇게 보급로라고 해가지고 뭐 쌀을 따로 뭐 공급하고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뭐 먹는 것도 안 보이는데 막 이동을 계속 하는데 지치지 않고, 싸우는데도 힘이 너무 좋고, 그래서 이기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기록에 많이 나와 있어요. 기록에 많이 나와 있는데, 반면에 우리나라는 어때요? 쌀 농사 지어서 그거 먹고 하니까 당 위주의 대사를 하는 사람들이고, 몽골인들은 유목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육포 같은 거 이런 것도 몽골에서 시작됐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는 뭐 양젓, 뭐 소젓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기름진 거 이런 걸 많이 먹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그 지방대사와 당대사의 싸움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집념이 강하고 의지가 강하고 이런 정신력으로서 이제 이겨낸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몽골이 전 세계를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제패를 할 수 있었던 거에 있어가지고, 그런 육고기 이런 지방대사 이거의 효율이 굉장히 좋았던 것도 일조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갑자기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남자분들이라면 저처럼 조금 이런 욕심은 있을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산도 뛰어다니고 싶고 뭔가 막 건강하게 막 에너지 넘치게 살고 싶은 욕심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운동을 해야지 하고 나서 막 이악 물고 하시다가 이틀 뭐 3일만, 작심삼일이라고 하죠. 갑자기 몸살이 나서, 아니면 막 관절이 아파서 이래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운동을 시작하실 때 체질부터 바꾸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질을 바꾸려고 그러면요, 처음에 내가 다이어트를 마음을 먹고 아니면 어떤 운동이나 이런 걸 목표로 할 때는 처음에 최소한 한 달 이상은 운동을 안 하시는 걸 권유해 드립니다. 오, 이거 무슨 소리야, 그죠? 논란의 중심에 설 수 있는 발언이죠.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그 운동 선수들은요, 지방을 굉장히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지방 대사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고요. 일반인들은 그거보다 상대적으로 혈당 대사 위주로 많이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대사증후군, 그래서 당뇨, 고혈압, 고지혈 이런 분들은 그거보다 더더욱 딱 운동을 시작하는 순간 당 대사만 확 올라가고 지방 대사가 확 제로가 돼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경기도 한의사회에서 하는 모 강의를 들으면서 거기서 교수님 한 분이 이런 그래프를 보여주셨어요. 자료 화면을 보여드릴 건데, 이게 뭐냐면 운동선수들은 운동을 시작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지방대사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다 지방대사가 다 떨어질 때쯤 되면 혈당을 소모하기 시작해요. 근데 일반인들은 이게 지방대사가 먼저, 그 다음에 혈당대사가 조금 하다가 이렇게 서서히 교차되면서 X자로 갈려져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라톤 같은 운동을 잘 못하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처럼 막 장시간 뛰고 이런 걸 못하는 겁니다. 근데 대사증후군 같은 경우 완전히 그냥 반대로 가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대사를 하지도 못하고 혈당만 소모하기 때문에 운동을 한답시고, 그냥 내가 당뇨나 고지혈이 있으니까 막 병원에서 운동하라 그랬어, 막 이악 물고 막 운동한다 그래서 운동이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당장 먹은 탄수화물이나 당장 몸에 있는 혈당이 소모되는 거죠. 물론 그것도 의미는 있습니다만, 그러면은 최소한 한 달 정도 뭐를 해야 되냐면 음식을 저탄고지 식단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몸 자체에서 뭐 소위 말해서 뭐 케톤 뭐 검사까지 하고 막 이런 것까지는 필요 없고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많이 줄이시고, 그 다음에 좋은 지방, 올리브 오일이라든가 코코넛 오일이라든가 MCT 오일, 그 다음에 좋은 버터, 유기농 버터, 그 다음에 목초 먹인 소고기, 그 다음에 무항생제 돼지고기, 이런 종류의 음식들을 충분히 먹으세요. 충분히 먹으면서 뒤에 볶음밥 먹고 냉면 먹고 이런 것만 싹 다 차단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고기를 가능하면 먹더라도 구석기처럼 소금이나 후추 간 정도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가능하면 생으로 먹는 거죠. 양념고기 이런 거 먹지 마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생활을 하시게 되면 자연적으로 지방대사가 우위로 가면서 당대사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거 자체만으로도 대사증후군이라든가, 일반인들 중에서 약간 경계성이 있는 분들 있죠. 뉴노멀의 시대, 52%가 전 당뇨를 포함한 당뇨인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대사들이 바로 잡히게 되면서 몸이 굉장히 가벼워집니다. 그러면서 지방대사 위주로 돌아가다 보니 갑작스럽게 저혈당으로 깔아져, 막 팔다리가 발발 떨려요, 막 머리가 멍해져요, 막 눈앞이 까매져요, 막 이런 증상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게 증상이 없어지게 되면요, 저같이 뭐 거의 90kg에 육박하는 몸무게라고 하더라도 7kg, 8kg 뛰어다니고, 뛰고 나서도 운동, 또 무산소 운동, 웨이트 트레이닝이라고 하죠. 그런 이제 저는 이제 쇠질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런 것도 충분히 하면서도 일상적으로 또 그거 다 끝나고 나면 샤워 한번 하고 나면은 또 일하러 가고, 일을 또 하면서 환자를 또 보고 나도 집에 와서도 육아도 가능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은 운동선수들이 마라톤 한다고 하잖아요. 마라톤 하는 게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상 집에 와가지고 육아하고 뭐하고 뭐하고 뭐 일도 하고 뭐도 하고 굉장히 많은 일을 우리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 기록을 잴 수는 없지만 혈당대사만을 갖고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지방대사를 위주로 했을 때 훨씬 더 장시간 노동에 더 익숙해지게 되는 부분도 있고요. 더 편안하게 염증이 덜 생기는 부분도 있습니다. 혈당대사 위주로 돌아가다 보면 그 당이 몸에 손상된 염증이나 이런 데 불을 지펴서 염증을 더 많이, 그럼 결국엔 통증을 일으킨다든가 이런 부분들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복할 때 피로물질들, 젖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근육 사이사이 쌓이는 그 젖산을 없애주는 것도 담즙입니다. 담즙의 구성성분은 콜레스테롤이에요. 콜레스테롤은 지방을 섭취해야만 들어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보시고 계시는 구독자분들 중에서 변비가 있다든가, 아니면은 입에 침이 자꾸 마른다든가, 모발이 가늘어진다, 생리가 잘 안 나온다, 아니면은 남자분들 같은 성기능이 좀 안 좋다, 이런 경우는 몸 안에 있는 진액이 다 말라버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운동을 한다고 억지로 하게 되면 오히려 몸은 더 편한 얘기로 골로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절대 하지 마시고요. 몸 자체에 충분한 지방대사 위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몸 자체의 에너지는 지속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으면서도 지방대사가 다 끝나고 나면 근육에 저장해 놨던 글리코겐이라고 하는 거를 당 형태로 녹여내면서 또 에너지원을 사용해서 아주 장시간 운동이라든가 생활에 익숙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도 그런 얘기 합니다. 지방 많이 먹으면 살찌잖아요. 여러분, 살은요,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찌는 겁니다. 탄수화물 많이 먹는 동물이 뭐예요? 코끼리예요. 그죠? 코끼리가 왜 쪄요? 풀 많이 먹어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방은요, 지방이 들어와야 걔네가 방금 얘기했던 거죠. 콜레스테롤이 되고, 콜레스테롤이 높아져야 염증도 치료하지만 남는 걸로 소화액으로 전화가 되고, 소화액으로 전화가 된 애들이 젖산도 없애지만 인슐린의 민감성도 높여주고요. 그래야지 이게 호르몬의 재료로도 쓰이기 때문에 부신해서 호르몬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도 나오고, 그래야지 또 살이 빠지고, 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피부 하나만 봐도 피부가 왜 보면은 김이 많고 막 이렇게 푸석푸석한 피부들 있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개기름이 줄줄 흐르면서 막 탄력 있는 피부들 있잖아요. 물론 개기름이 흐르는 것도 좋은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푸석푸석한 것보다는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결국에는 모든 게 다 사람 몸에서는 지방과 당이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현대인들의 식습관과 생활습관은 너무 당 우위의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돌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 우위의 생활을 하면서 당을 많이 줄여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도 운동선수들처럼 막 90분, 100분, 막 축구선수 막 전후반 다 뛰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처럼 생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일상생활 속에서는 육아도 하면서, 일도 하면서, 뭐 아침 운동도 하고, 막 이런 어떻게 보면 슈퍼맨 같은, 그러면서도 굉장히 활력이 돋고, 그걸로 인해 또다시 또 에너지가 또 생성이 되고, 그런 아주 선순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대사증후군이나 아니면은 당대사 위주로 내가 몸이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갑작스럽게 힘이 빠진다든가 갑작스럽게 허기가 진다든가 이런 증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식습관부터 바꾸는 기간을 먼저 가지세요. 그래서 식습관이 충분히 적응이 되고 나면 운동을 공복에 해도 그렇게 심하게 지치지 않습니다. 사람은 지방대사 위주로 먼저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막 깔아지고 갑자기 운동하다가 힘이 쭉 빠져가지고 탄력감이라고 해요. 힘이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기 때문에 꾸준한 활동과 꾸준한 운동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무조건 식습관부터 바로 잡으세요. 바로 잡고 운동을 하셔야지 됩니다. 물론 식습관 안 잡고 운동만 그렇게 해가지고도 극복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20대 때 얘기입니다. 그죠? 저는 40대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서 50대도 있을 거고 60대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저보다 어리지만 가속 노화로 인해서 많이 생체 나이가 높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생체 나이가 높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당대사의 의존도가 높다든가 아니면은 상처나 이런 데에서 회복이 더딜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에서 더 지방대사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식습관부터 충분히 개선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나에게 맞는 운동 강도부터 시작해서 운동을 하시면은 아주 도움이 될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